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발찌,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 정보 공개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이 목적은 보호 관찰자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성교 의원님 안을 보면은 이제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공개하라. 이 부분이 이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은 위치 추적을 보호 관찰관이 추적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일반인이 이것을 알아서 추적 관찰할 특별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저희들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든지 또는 일반인이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보호관찰관이 이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는 재범을 했을 경우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생각은 꼭 가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이 아니라 위치 추적 장치라는 고유 기기의 특징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보호 관찰관이 고유 의미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위치 추적을 하는 목적을 더 강화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고제 폐지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친고제 원래의 취지와 관련해서 폐지할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2차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당사자의 명예, 명예 또는 피해 회복의 곤란성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피해자 보호기금이라든지 또 피해자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 전체가 그런 데 대해서 친고제에 원래 제정됐을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 인식들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명예에 대해서 심각한 손상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명수 의원님 대표 발의 중에 보면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재판 시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증인 신문은 이제 제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금지하다 보면은 피해자의 과거 전력 등 기초 사실을 하는데 제한이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관련된 사실이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그런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양형 부분이나 범죄를 인정하는 간접 정황 부분까지도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부분을 함으로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모욕감 같은 걸 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입법 취지에는 관계있습니다만 평소 피해자 경력이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범죄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범죄 사실 오히려 더 입증이 어렵게 하지 않나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가부와 법무부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질의에도 그 입장 차이를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법으로 일치하되 현재 상태는 유지하면서 차이점은 좁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차이점이라는 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명 인증 절차를 이제 여가부는 폐지하자 내지는 사실은 아동 대상은 실명 인증 절차가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근데 성인 대상은 실명 인증 절차가 현재 있잖아요. 법무부. 그거는 폐지할 예정이십니까? 그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지한다면 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냥 폐지 결정 내리시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공개 범위는 지번 공개에서 이제 동호수 공개까지
한다고 할 때 지번 공개는 지금 법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법에까지 담아야지만 동호수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아직 반대하시지만 만약에 일치시킨다면. 그거는 아마 인터넷 공개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예,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와 법무부가 읍면동 사무소에 대상 게시할 수 있는데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법무부는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인 대상 학교 범죄의 게시판에 경우에.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이제 그 범죄자의 가족들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뭐 명예나 네. 사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신중 검토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동호수 공개나 다 같은 이유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 사회, 예, 예. 제 사회와 예. 이런 부분과 그렇습니다. 이론이 같으신 거죠? 예.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개 기준이 여가부는 성범죄 발생 시점이고 법무부는 확정 판결이 나온 날짜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함께 하려면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 없습니까? 뭐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양 부처 간에 지금 논의를 해보고 그것이 이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총리실 같은 데서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공개 사항이 지번이 나오기 때문에 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어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가부와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그 등록과 공개와 고지가 각각 대상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가부도 등록된 인원이 4,000명이면 공개는 1,600명이고 고지는 600명이고 각각 3분의 1로 줄거든요.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법무부도 등록이 1,500명, 공개는 500명, 고지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과 공개 대상과 고지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번을 노출시키는 게 우편에 이미 고지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입장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제 강은희 의원님, 계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새누리당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